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이건 그냥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닙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 현실이 됐는지, 그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파헤쳐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179.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제주항공 7C216편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179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겁니다. 정부가 직접 의뢰한 공식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이 뭐였냐면요. 특정 장애물 딱 하나만 없었더라면 이 사고는 전원 생존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전원 생존요? 네, 바로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한 불운이 겹친 사고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종의 재앙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꼭 답을 찾아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이렇게 끔찍한 참사로 바뀌어버린 걸까요? 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 항공기가 비상 상황에서 동체 착륙을 했더라도요. 한 630m 정도 미끄러지다가 큰 충격 없이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 결과였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비극의 한가운데 바로 이 콘크리트 벽이 있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버티고 있던 거대한 장애물이었죠. 항공기가 부딪힌 건 로컬라이저라고 불리는 항행 안전 시설이었는데요. 정확히는 그 시설을 받치고 있던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이었습니다. 바로 이 충돌이 생존 가능한 사고를 대참사로 바꿔버린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파괴 용의 구조물, 영어로는 Frangible Structure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만에 하나 항공기가 부딪히면 일부러 쉽게 부서져서 항공기 자체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인 거죠.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규정을 보면요. 활주로 끝에서 240m 안쪽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방금 말씀드린 그 파괴 용의 구조물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무안공항의 이 콘크리트 둔덕은요. 규정 안쪽인 199m 지점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규정만 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이런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활주로 주변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두는 건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ICAO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명백한 위험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던 걸까요? 그 핵심에 바로 16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되었는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시작은 2003년 관련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2007년에 무안공항은 이 위험천만한 둔덕을 그대로 둔 채 문을 열었죠. 그리고 2010년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면서 이 둔덕은 완벽한 불법 시설물이 됐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0년엔 시설을 개량할 조로의 기회까지 있었어요. 파괴 용이성을 검토한다더니 정작 콘크리트 구조는 그대로 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끝에 결국 16년 만에 최악의 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의 이 발언은 당시의 참담한 분위기와 정치권의 무거운 책임감을 잘 보여주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쉽게 부서졌어야 할 언덕이 어떻게 죽음의 언덕이 됐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건은 단순히 콘크리트 둔덕 하나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총체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는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책임의 사슬은 이렇게 여러 단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규정을 만든 국토교통부, 그리고 시설을 직접 관리해야 할 한국공항공사, 또 현장 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지방항공청까지. 하지만 이 책임의 고리는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여러 곳에 나뉘어 있었는데 결국엔 아무도 진짜 책임을 지지 않은 셈이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어이없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라는 걸 고작 줄자 하나 들고 와서 거리만 재는 수준으로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규정에 담긴 진짜 의미, 그러니까 충돌했을 때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그냥 서류상의 점검만 반복했다는 거죠. 정부의 대응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고 직후에 국토교통부는 이거 규정 위반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하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고 명백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 2020년 1월 8일이 되어서야 규정에 미달한 게 맞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이 끔찍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한국공항광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고요. 감사원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규명에 나선 상황입니다. 무한공항 참사는 결국 전국 공항 시스템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15개 모든 공항에 대해서 긴급 전수 안전점검을 명령했는데요. 소 잃고 외양관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치겠죠. 그 누구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콘크리트 둔덕.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사회에 바로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또 다른 콘크리트 둔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